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8일 화요일 실전 말발 정수 신희정입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는 다시금 상승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요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실적 시즌 안에서 어제는 이 중소형 은행주들 호실적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빅테크 관련주들도 상승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 빅테크 기업 안에서는 다소 희비가 교차하는 부분도 확인이 됐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기존에 사용하던 검색 엔진을 구글에서 마이크로소프트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알파벳 A 주가가 2% 넘게 하락을 했고요. 그래도 MSC는 0.93% 상승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전기차 종목들이 상승을 하면서 나스닥의 강력한 상승에 조금 힘을 더했습니다. 이 안에서도 이 중국의 주요 전기차 업체죠. 이 샤오펑이 전일 시장 안에서만 15% 폭등을 하면서 이 전반적인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사실 이 3대 지수 강력하지는 않은 상승폭이지만 이 전반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2012년 이후로 가장 긍정적인 실적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며 마감한 전일 시장이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흐름을 이어받아서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지 지금 시장 상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양시장 장 초반에는 빨간불을 켜며 출발을 했는데 모두 지금 약세장 흘러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0.34% 하락하면서 2,567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의 수급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안에서 어제의 힘을 이어받아서 개인 투자자 홀로 강력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양시장에 좀 상승장을 이끌었던 것도 이 개인 투자자의 수급이었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이거래일째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에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고요. 그럼 저희는 코스닥 시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역시나 하락 전환을 하면서 지금 90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수급 동향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개인 투자자 홀로 담아냅니다. 2,053억 원의 순매수세 보이고 있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각각 471억 원, 1,506억 원의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 다소 약세장의 흐름이 흘러갈 때 오늘과 같은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에 조금 더 집중하면 좋을까, 어떤 업종이 조금 더 힘을 내줄까 더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 오늘은요, 이 OLED 관련주를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약세장 안에서도 상승하는 종목들이 확인되고 있는 업종인데요. 이 안에서 저희가 포트폴리오에 쏙 담을 종목은 잠시 후에 표적 종목에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시장 상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시장도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코스닥 종목들이 1,195개, 그러니까 1,200개 정도 빠지고 있는데 거의 다 빠진다고 봐야 되겠죠. 다 빠지고 있어요. 싹 다 빠지고 있는데 올라가는 업종이 잘 보이진 않는데 일단 포스코 그룹주들이 모두 다 올라갑니다. 포스코 DX, 포스코 스틸리온,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엠텍, 포스코 홀딩스. 이 포스코 그룹주들은 모두 다 강한데 그래서 지수 왜곡을 주고 있죠. 그래서 차별화 장세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2,500을 돌파한 이후에서 이제 순환매가 나오는 흐름이었고 어제까지. 오늘도 순환매가 좀 예상을 했는데 일단 순환매보다는 그냥 차별화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이 순환매가 어제까지는 계속 나왔던 게 오늘로서 끊어진다라는 느낌은 아니고 차별화 나온 다음에 또 순환매가 또 돌겠죠. 아직 그리고 오전장이고 오후장에는 또 어제도 우주항공 테마가 아침에서는 별로 그렇게 두각을 안 나타냈는데 막판에서 어제 오후장에서 우주항공 테마 강하게 움직였고 그다음에 어제 강하게 움직였던 원전 테마 전력 설비주들 오늘 다 떨어집니다. 오늘 2, 3% 정도 어제 많이 올라갔으니까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오늘 포스코 그룹주들만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철강주 그다음에 리튬 관련주 뭐 포함이 된 이제 희귀금속 그런 이제 관련 섹터들 어제까지는 강했는데 오늘은 그냥 포스코 그룹주만 강하고 나머지 조선주도 빠지고 2차 전지도 일부만 강하게 움직이고 2차 전지도 다 올라가는 게 아니죠. 일부만 움직이고 대부분의 종목들은 개수로는 하락 개수가 더 많습니다. 근데 이제 LNF가 5% 올라가고 에코프로는 빠지고 있고 소폭 많이는 아닌데 한 0.97,
하락이고 솔브레인 4% 빠지고 코스모화, 코스모 신소재 1.4, 1.0 이렇게 흔들리고 있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다 떨어지는 가운데에서 포스코 그룹주들이 강하다 보니까 자 지수를 보니까 자 지수를 보면은 지수는 큰 폭락은 없는데요. 그동안 많이 올라왔으면 잠깐 여기서 주춤거릴 때도 됐죠. 근데 크게 빠지고 싶어도 이렇게 크게 빠지고 싶어도 유럽하고 미국 시장이 그렇게 안 빠지니까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다우존스, 나스닥 어제 다들 소폭씩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나스닥이 빨리 넘어가줘야 되는데 아직 넘어가지 않았어요. 어제 그저께도 이제 은행 실적 괜찮게 나왔고 어제 빅테크 기업들도 그냥 예상에 부합되는 별로 나쁘지 않은 실적들을 내놨고 그래서 딱히 큰 악재가 없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 금리 인상 있을 거라 그러는데 그게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그리고 연말이나 내년에서는 금리 인하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경제 침체로 가지만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뭐 그런 이제 소식들이 대기를 한 상태에서 일단 우상향으로 미국 시장은 계속 올라가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뭐 얘네들이 빠져야 같이 빠지는데 어제 유럽은 살짝 빠졌지만 얘네들은 연 고점을 돌파한 상태의 신고점이죠. 그 역사적인 신고점을 조금 남겨놨고 크게 빠지지도 않았어요. 유럽 시장. 그리고 어제 중국 시장은 강하게 전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돌파를 하면 안 내려와요.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도 폭락이 나올 가능성보다는 앞으로 한 달 동안에서는 계속 이쪽 상방향으로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일본 시장도 전고점에 이제 붙어서 여기를 넘어가면 이제 올해 신고점을 돌파하는 자리죠. 근데 돌파할지 안 할지는 애들도 미국 시장 눈치 보고 움직일 거고 우리나라 시장 눈치 보진 않을 거니까. 그럼 다시 우리나라 시장으로 와서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 폭락할 일이 있다 없다? 해외 시장이 안 빠지는데 무슨 수로 폭락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떠 있는 상태에서 개인 투자자들을 가지고 논다고 해야 됩니까? 놀린다고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정신없게끔만 만들어 놓고 지수는 안 빠지고 그래서 지금 다들 포스코 관련주들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에코 프로, 코스모 화학 관련주들이 그렇게 움직였었죠. 최근에. 그래서 기사에서도 에코프로에서 제2의 에코프로가 이제 포스코 그룹주다라고 뉴스도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개인 투자자들이 열심히 달라붙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인데 시장은 안 빠지는데 어쨌든 종목들이 이렇게 왜곡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은 재미가 없는 현상이 나오고 있죠. 특히 제약주하고 그다음에 어제 움직였었던 원전 테마주하고 최근에 강했었는데 지금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IT 섹터들도 거의 이제 한 2주 정도 빠지는 것 같아요. 일주일은 확실히 넘었고. 그래서 지금 이전에서 한번 움직이고 나서 3월 21일, 22일 그때쯤에서 좀 IT 섹터들이 좀 강하게 움직였다가 한 일주일 움직였었나요? 움직인 다음에 그 이후서부터는 소식이 없어요. 계속 떨어지기만 해요. 그래서 IT 섹터들도 언젠가는 저게 순환매가 나와야 되는데 저것도 너무 지금 빠져가지고 오늘 어제까지는 그래도 잘 버티면서 빠졌는데 오늘은 그냥 3%, 4%씩 빠지는 애들이 IT주도 꽤 많이 보이네요. 근데 오늘은 대형주 IT를 하나 갖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의 표역 종목은 뭘 갖고 나올지는 이따가 가격 전략 드릴 때 잘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양시장 지금 소폭 하락하는 흐름이지만 그래도 2,500전 잘 지켜주면서 큰 폭락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순환하는 흐름을 좀 기대했는데 오늘도 차별화 장세를 그려가고 있고요. 이렇게 차별화 장세가 보이는 시장 안에서 어떤 종목에 조금 더 집중하면 좋을지는 저희 잠시 후에 표적 종목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종목 상담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릴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합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본격적인 종목 상담에 앞서서 오늘의 표적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오늘 시장 안에서 조금 더 주목하시면 좋을 종목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의 표적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은 대형주죠. LG 디스플레이 잡아주셨습니다. 매수가는 또 잠시 후에 확인을 해 볼 텐데요. 오늘의 표적 종목은 또 어떻게 공략하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자, LG 디스플레이 오늘 그래도 플러스가 나고 있는 대형주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포스코 그룹주들만 움직이니까 약간 지금 시장은 정상적인 그런 흐름은 아니고 정말 투기장 같죠. 그냥 뭐가 몰린다 그러면은 옛날에 부동산 광풍처럼 뭐 몰린다 그러면은 빨리 거기를 쫓아가지 않으면 따라가지 않으면 수익이 안 나는. 물론 그 나중에 후폭풍은 나중 얘기지만 나중에 뭐 하락장이 오게 되면은 그때 후폭풍은 있겠지만 지금 사실은 뭐 제정신으로 종목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정말 비정상적으로 움직이잖아요. 가는 것만 가고 최근에 에코프로, LNF, 코스모학처럼 그러니까 뭐가 하나 붙었다라 그러면은 그냥 거기서 그냥 거래가 실리면서 그러니까 세력들도 일부러 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큰 손들의 세력들이 뭐 하나 그냥 가자 해가지고 그냥 그쪽에다 다 몰려가지고 예전에 비트코인 올라가듯이 예전 비트코인도 광풍처럼 막 급등하고 그랬던 그런 시세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 약간 좀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저도 아침에 좀 고민 좀 했어요. 야, 지금이라 저거를 단타로 포스코 그룹주를 그냥 추천해볼까? 사실 하면은 먹기야 먹는데 이제 떨어질 때에서 대응이 안 되면 손절이 안 되면 손실이 이 상승장에서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래서 참 안전하게 그래서 그럼 안전한 쪽으로 뭘 볼까 하다가 LG 디스플레이가 플러스 나고 있고 그리고 저게 이제 정배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배열은 상승장에서 이게 역배열로 바뀌지 않는 이상 시장이니까 하락장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은 정배열 종목들은 그 정배열 추세를 타고 올라가니까 그래서 오늘은 LG 디스플레이 이따가 가격 전략 드릴 때 한번 보시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OLED 관련주 쪽인데 ITG 좀 약해가지고 좀 재미는 지금 당장은 크게 나오지는 않죠. 근데 이게 포스코만 갈 수가 없고 에코프로만 갈 수가 없고 제약주만 갈 수도 없고 원전테마만 갈 수도 없고 이게 또 흔들리고 그러면 다른 sek터에서 또 이게 또 받쳐주고 또 땡겨주고 그러니까 바톤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이제 IT가 이제 조만간에 갈 때가 됐는데 오늘까지 좀 떨어지면은 지금 한 10% 빠지는 것 같거든요. IT주들 최근 이 정도 빠졌으면 이제 반등 줄 때가 된 것 같아서 거기에 이제 LG 디스플레이라는 종목이 있으니까 가격 전략은 잠시 뒤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LG 디스플레이 만나봤습니다. 이 IT 관련주들 이제 언제 흘러가게 될까 좀 궁금하실 텐데요. 또 오늘과 같은 시점에서 잘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포인트에 들어가시면 좋을지 이 매수가는 잠시 후에 함께 확인을 해보겠고요. 그럼 저희는 이 매수가 공개에 앞서서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 만나본 표적 종목 월요일에는요. 이 전기차 충전 관련주죠. 원익 PA니 8,900원에 만나봤습니다. 아직은 매수가 미도달된 상황이었고요. 화요일에는 테스였죠. 반도체 관련주 23,000원에 잡아주셨는데 0.7% 수익률 달성을 해줬습니다. 수요일에는 세종공업 6,900원에 만나봤고요. LG전자 114,000원에서 아쉽게 수익률은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금요일에는 TSE 42,800원의 매수가로 만나봤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어제 만나봤던 종목 두산 에너빌리티 18,500원의 매수가로 잡아주셨는데 어제 저희 방송 이후로 좀 강력한 흐름을 보이면서 매수가에는 좀 미도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은 694.4% 달성을 했습니다. 네, 어제 정말 두산 에너빌리티 좀 강한 흐름을 보이기도 했는데 지금 시장의 흐름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자, 어제는 원전 테마하고 전력 설비 테마주들이 모두 다 강했죠. 산수원에 대해서 그 웨스팅하고의 뭔가 그 얘기들이 잘 풀려지면서 그런 이제 호재도 있었고 그다음에 한국전력이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송전산업에 대해서 민간에게 주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어제는 그쪽 관련주들이 모두 다 강했는데 그래도 한 일주일은 갈 줄 알았죠. 근데 흔들리기 시작하네요 벌써. 좀 아쉽기는 한데 근데 한번 흔들릴 수 있는 이슈 때문에 제가 쫓아가지 말라고 했었던 게 이 민영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는 상황들이 많아서 분명 한 번은 부딪힐 거다. 그래서 한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 올라가게 되면 그때서 흔들릴 수도 있다라 그랬는데 이건 뭐 하루 만에 흔들리니까 뭐 개인 투자자들이 이래 갖고 참 그렇죠? 주식하기가 어렵겠죠. 자, 어쨌든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가벼운 것보다는 이렇게 무거운 거를 줬던 거예요. 어제 가벼운 것보다 무거운 걸 줬던 건데 다른 종목에 비해서 조금 덜 빠지죠. 그리고 지금 시장이 이게 떨어지는 게 지금 포스코 그룹주가 강해서 지금 얘가 살짝 밀리는 거지 얘가 밑으로 이쪽으로 떨어질 느낌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어제까지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들이 220만 주나 담았습니다. 기관들도 190만 주나 담았고 굉장히 많이 샀거든요. 두산 에너빌리티를. 그러면은 얘는 이쪽으로 떨어지면 개인들이 아쉬운 게 아니고 기관하고 외국인, 그다음에 연기금, 투신, 보험 이쪽 애들이 아쉬울 애들이라서 이쪽으로 난 떨어질 거고 다시 얘네들이 일로 땡겨 올릴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안정적인 종목인데 근데 아쉬운 건 어제 가격이 안 들어왔죠. 어제 5,100 한 2, 30원 일대, 그러니까 불과 몇십 원 차이로 가격이 안 들어온 건데 일로 살짝만 조정받았었어도 가격이 들어와가지고 매수 가격으로 이렇게 돼서 올라갔을 텐데 어쨌든 가격이 안 들어와서 좀 그 부분은 조금 아쉽지만 뭐 다시 또 조정받으면 또 살 수도 있는 거니까 내려올 때 잘 또 다시 내려오면은 기회를 다시 노리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급등 명중한 종목 하나를 보겠습니다. 위메이드라 가겠는데요. 자, 오늘 엔터주들이 그래도 아침에서 좀 플러스가 나왔었는데 여전히 코스피 종목 712개 하락에다가 거의 다 빠져요. 올라가는 거 거의 안 보입니다. 코스닥도 지금 1206개, 그러니까 하락 종목수가 더 늘어났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종목들이 뭐 제정신으로 올라가는 게 없어요. 아침에 그래도 엔터주들이 좀 강했는데 엔터주들도 지금 마이너스 종목들이 좀 많이 더 나왔고 게임주 쪽에서 아침에서 이제 위메이드가 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또 다시 상승폭을 줄였죠. 그래서 위메이드 그래도 잘 버팁니다. 오늘 다른 웬만한 종목들이 2, 3% 지금 떨어지고 있을 텐데 얘는 그래도 플러스 거 잘 지켜주고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3월 14일 날 추천해드렸던 종목인데 5만 원에서 드렸고 그래서 계속 지금 횡보만 하고 있어요. 좀 더 여기서 좀 더 강하게 6만 원을 뚫고 7만 원, 8만 원으로 가야 되는데 일단 시장이 차별화 장세로 약간 이렇게 눌렸다가 움직였다가 다시 움직이면 어쨌든 가기는 갈 겁니다. 근데 이렇게 눌리고 갈라 그러면은 미국 시장이 빠져야 돼요. 눌리고 갈 거냐? 시장이 2,500 쪽으로 다시 눌렸다가 올라가려면 미국 시장이 오늘 밤 빠지고 유럽도 빠지고 그러면 한 일주일 조정받으면 한 2,500으로 내려오든 2,450으로 내려오든 어쨌든 내려왔다가 움직이게 되면은 위메이드 같은 애들도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겠어요? 이렇게 횡보하다가 결국은 올라가게 되면 여기를 뚫고 올라가게 될 건데 근데 오늘 밤에 미국 시장, 유럽 시장이 안 빠지고 계속 강세로 횡보하다가 넘어가 버리면 우리나라 시장도 크게 조정 없이 횡보하다가 2,600 쪽으로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어떤 시나리오가 되든 시장은 미국과 유럽 시장에 의해서 중국은 이미 넘어갔고 중국은 이제 폭락이 잘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계속 아시아 증시와 유럽 증시와 해외 모든 증시들이 강세를 보여주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이렇게 횡보하는 척하고 넘어가면 이 주식들도 이렇게 횡보하다가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기대를 하고 그냥 더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 아직 더 먹어야 돼요. 위메이드 여전히 엄청 바닥에 있는 종목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닥에 있는 종목은 이렇게 올라갈 때까지 잘 가져가면 뭐 75,000원 넘어가면 그때서부터는 이제 10만 원까지 열리는 자리니까 이제 6만 원 일단 먼저 넘어가는 게 중요하고 6만 원을 넘어가면 그때는 7만 5천 원 넘어가는 게 중요할 거고 거길 넘어가면 이제 10만 원 자리도 보인다라는 종목이니까 길게 봤을 때에서는 올해 그래도 기대가 되는 바닥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 LG 디스플레이로 가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자, 시장이 지금 계속 밀리고 있어서 이것도 밀릴 때 사면 돼요. 그러니까 정배열이라는 거는 지금 여기 보면은 61선, 21선, 5일선이 정배열로 돼 있죠. 역배열은 이때가 역배열입니다. 240일 거꾸로 돼 있죠. 그러니까 장기 이평선이 위쪽에 있고 단기 이평선이 20, 50이 밑으로 가 있고 거꾸로 엮여 있죠. 역으로 돼 있으면 그러니까 240, 120, 60, 25 이렇게 돼 있으면 역배열.
이거를 정배열로 돌리면은 240, 그다음에 120, 60, 5일 뭐 이런 식으로 여기 61선, 여기 121선, 그다음에 여기 21선, 5일선 이게 정배열로 돌리는 중이죠. 그러니까 돌아가고 있고 정배열로 이렇게 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조정받을 때만 싸게 잘 사면 되는데 일단 전고점 돌파를 하려면 이제 시장이 좀 더 미국 시장이 좀 더 강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매수 가격은 최대한 싸게 사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 뭐 16,000원 정도로 내려오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은 거기까지는 안 내려올 것 같죠. 지수를 보니까 지수가 좀 흔들리기는 하네요. 조금 흔들리고 있는 중인데 코스닥도 흔들려도 무지막지하게 흔들리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뭐 지금 정도 내외가 장중에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하여튼 보합권이면은 괜찮은 가격인데요. 지금 분차트를 보니까 뭐 싸게 내려도 16,200원인데 뭐 16,200원이나 16,430원이나 거기서 거기니까 자 지금 가격 16,430원 물론 이것보다 좀 더 싸게 사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16,430원 현재 가격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시고 여러분들 잘 알지만 뭐 LG 디스플레이 모르는 사람들은 없을 거고 시가총액은 5조 8천억짜리 종목이고요. 대형주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움직입니다. 시장이 빠지면 얘는 어디로 가겠어요? 만약에 코스피가 2,500으로 내려간다. 그럼 당연히 얘는 15,800원으로 갈 거고 지수가 뭐 2,400으로 내려간다. 그럼 얘는 뭐 15,200원으로 내려갈 거고 당연한 거죠. 근데 다른 종목에 비하면 그 떨어지는 그 폭이 작아요. 다른 애들은 지수 2,400 내려가게 되면 15% 정도 빠질 텐데 얘는 그거봐에 절반밖에 안 빠집니다. 그리고 지수가 다시 올라가면 다른 애들은 안 올라올 수도 있는데 얘는 올라가요. 왜냐면 OLED의 대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바닥에서 돌리고 있는 그래서 정배열 패턴이니까 지금 시장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사자의 심장으로 나는 그래도 한번 투기장에 한번 덤벼보겠다. 그러면 포스코 그룹주를 덤비면 돼요. 사자의 심장으로 그렇죠? 불나방처럼 나쁜 뜻은 아닙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든가. 그러니까 날아가는 종목을 쫓아가서 단타를 치든가 아니면 이렇게 안전한 종목, 정배열의 대형주들을 차라리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은 안전하게 이런 종목들도 공략을 해놓으면 떨어질 때는 적게 깨지고 올라갈 때는 최근에 이런 식으로 줬던 종목이 두산 에너빌리티 말고도 LG전자라는 종목이 있죠. 시장이 흔들리니까 얘도 떨어지기는 해요. 떨어지긴 하는데 그렇게 마음이 걱정이 되는 종목은 아닙니다. 어차피 지금 이 상태에서 일로 떨어지게 되면 얘만 떨어지겠어요. 지수도 박살나고 미국 시장도 박살이 나야 떨어지는 건데. 그래서 쉽게 여기서도 크게는 안 떨어질 걸로 보이니까. 그래서 조만간에 IT주들이 움직이면 얘도 일로 올라갈 거고 하이닉스도 올라갈 거고 삼성전기, 뭐 LG노텍, 삼성전자 뭐 이런 애들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대형주들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러니까 지수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는 포스코도 살짝 조정을 받으면 뭐 다른 쪽으로 그게 쏠리겠죠. 제약주가 움직이든 아니면은 LG화학이 움직이든 삼성 SDI가 움직이든 아니면 LG전자가 움직이든 그래서 대형주들이 순환매를 좀 공략을 한다면 그래도 오늘은 LG 디스플레이가 안전하지 않을까 해서 오늘 LG 디스플레이 오늘의 표역 종목으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LG 디스플레이 지금 현재 가격인 16,430원을 매수가로 잡아주셨습니다. 우선 이 가격을 매수가로 잡아주셨는데 해당 종목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최대한 저점 매수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 방송에서뿐만 아니라 방송 이후에도 보다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은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체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걱정 말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의 종목 상담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첫 번째로 확인해 볼 종목은요. 바로 삼성제약입니다. 삼성제약 매수가는 4,340원에 25%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는데요. 오늘도 소폭 하락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제약주인데 이 10년째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달 초에는 좀 바닥을 딛고 올라오나라는 흐름을 좀 보이기도 했는데 지금 매수가가 또 워낙 높으셔서 좀 걱정이 되실 것 같네요. 전문가님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자, 차트를 보니까요. 이제 바닥에서 일단은 실적은 안 좋아도 뭐 제약주들이 원래 실적이 안 좋은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대형주들은 대부분 실적들이 그래도 괜찮은데 그 신약 관련주들 그다음에 시가총액이 좀 작은 애들 대부분 보면은 꿈을 먹는 기업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뭔가 약을 개발을 해서 이게 대박이 터지면 그러니까 거기 연구 개발비를 열심히 쏟다 보니까 실적이 적자인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IT 회사들은 적자인 회사들은 굉장히 안 좋게 보지만 제약주들은 또 그런 게 또 아니에요. 또 과거에서도 움직일 때 보면 2015년도, 2017년도, 2020년도 움직이는 거 보면 그 말도 안 되는 그 적자에 있는 종목인데 그냥 이슈가 좋으니까 그래서 뭐 임상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당시에 뭔가 테마에 맞춰가지고 그게 관련주다 그러면은 폭등을 하는 그러니까 기현상들이 많이 나왔던 과거의 흐름들 때문에. 뭐 삼성제약도 과거에 그래가지고 여기서 급등했었던 적이 있었죠. 2019년도서부터 2020년도 이때에서도 급등했었던 적이 있고 그다음에 2015년도에서도 말도 안 되게 급등했었던 적이 있고 뭐 그랬던 종목인데 또다시 제약주의 강세가 오면은 얘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강하게 움직일 수는 있는데 근데 회사가 적자이고 시가총액이 그렇게 큰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좀 안전하게 가겠다는 쪽이 제가 볼 때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 가져가시고 가져갔다가 올 겨울이나 뭐 내년 겨울 중에서는 빠져나올 수 있게 얘가 이렇게 한번 들어주긴 할 것 같아요.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한 번씩 움직이니까. 그리고 더 이상 그렇게 크게 만약에 2,460원이 깨지잖아요. 지금 위치에서. 지금 장이 이렇게 좋은데 2,460원이 깨진다는 얘기는 아 회사가 뭔가 문제가 지금 크게 벌어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은 저점은 깨지면 안 돼요. 작년 같은 장에서는 시장이 계속 하락장이니까 그래 내려갈 수도 있지라고 볼 수도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그동안 막 떨어졌잖아요. 아마 이 3월 달에서도 급락 나왔던 게 이제 감사 보고서가 혹시나 잘못돼가지고 거절 나왔고 상폐되지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흔들렸다가 아마 감사 보고서가 제가 지금 본 건 아니지만 아마 감사 보고서 여기서 나왔지 않았나. 그래서 아마 급등이 나오지 않았나. 그러니까 죽을 것 같았는데 살아났다라는 것 때문에 움직이지 않았나 싶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좋은 이슈가 나올 수도 있고 어쨌든 이때가 이제 감사 보고 시즌이었는데 약했다가 한번 들어줬죠. 그럼 이제 더 이상은 안 떨어지겠다는 뜻 같아요. 그래서 안 떨어질 거고 더 이상은. 그래서 요 상승장에서는 적당히 움직이면은 3,200원, 3,500원까지는 가능은 한데 이 거래량으로는 이전에 있었던 이런 급등 시세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움직이는 제약주들도 일부만 가거나 원숭이 두창 관련주들만 최근에 움직였죠. 그래서 이슈를 갖고 있거나 그러니까 다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약주가 모조리 다 가는 게 아니고 일부 종목들 그런 애들만 위주로 지금 잠깐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모든 제약주들이 다 강하게 움직일 때가 오거나 아니면 좀 시간이 좀 더 지나면은 뭐 4,000원 정도 이상은 길게 봤을 때서는 이 차트상으로 볼 때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느낌으로 안 움직였던 게 예전에 AVCNC라고 있어요. 걔도 적자 회사였는데 화장품이죠. 적자 회사였고 뭐 얘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떨어졌어요. 계속 떨어졌는데 어느 날 보니까 바닥에서 요때 바닥에서 한번 크게 70%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가다 이렇게 발작이 걸릴 때가 있어요. 바닥 대비. 회사는 별론데 지금도 최근에 AVCNC가 바닥 대비는 100%나 올라왔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닥 대비 갑자기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그때에서 잘 빠져나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잘 빠져나오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화로 연결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현대 엘리베이고요. 현대 엘리베이 네, 57,000원에 비중 10%입니다. 57,000원에 비중 10%. 네, 네. 한 2년 전쯤에 사셨네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뭐랄까 지분 이런 게 이슈가 돼가지고 좀 올라간 것 같은데. 예.
원래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알짜 회사로 많이 알려져 있고 그냥 꾸준한 캐시카우 역할을 해왔었던 기업이거든요. 네. 근데 워낙 경기가 이제 막 이제 부동산 경기도 침체하고 말 그대로 엘리베이터 사업이니까 아파트를 지어서 안에다가 넣어놓고 그다음에 기업들 그다음에 해외 뭐 이런데 이제 수주량들이 많이 돼야 되는데 저도 이게 이제 과거 이제 남북 경협주로 엮일 때서부터 해서 관심 있게 보다가 어느 순간서부터서는 2020년도 이후부터는 제가 별로 관심을 안 가졌거든요. 왜냐면 추세가 계속 하락으로 내려가니까 재미가 없어갖고 어느 순간부터 안 봤는데 자, 한번 실적을 잠깐 한번 볼게요. 여전히 실적은 그래도 꾸준히 그래도 적자는 안 나고 수익은 여전히 잘 내고 있네요. 나 지금 뭐 지분 관계에 대해서 뭔가 지금 이슈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현대그룹주니까 그런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그 동안에서는 거의 지금 사자마자 지금 2년 동안 빠진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고생을 했고 회사가 나쁜 건 없어요. 그리고 적자 회사도 아니고 여전히 실적은 그래도 양호하게 나오고 있는데 뭐 스펙타클한 엄청난 대박 수익 뭐 이렇게 단기 수익이나 영업이익이 나는 것 같지는 않지만 차트가 제가 볼 때 너무 많이 빠진 것 같고 그거에 비하면 너무 많이 빠졌고 지금 바닥에서 나오는 지금 이 차트 모양을 봤을 때서는 차트는 모든 뉴스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트에는 뉴스도 포함하고 있고 지금 얘기했던 지분 관계라는 이런 모든 것도 포함하고 있는데 지금 바닥을 쳤어요 지금. 차트는 바닥을 쳤고요. 이거 조정받으면 추가 매수를 더 하세요. 네. 추가 매수를 더 하시고 내려오면은 한 3만 원 이 정도 부근서부터 그 이하로 내려오면 더 추가 매수를 하시고 바닥을 쳤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가 이제 이중 바닥이 돼서 우상향으로 5만 원이나 5만 5천 원까지는 열린 것 같거든요. 네. 물론 더 갈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에 이제 고생은 끝난 것 같고 이미 개인들은 지겨워가지고 작년 10월 달부터 다 던져내고 다 버렸네요. 다 종목을 보니까. 지금 기관들이 사들어오고 있고 외국인들이 물렸던 거를 기관들하고 이렇게 스위칭하거든요. 바꾸고 있는데 이건 좋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요. 어쨌든 3만 원 이하로 조정받으면 더 사시고 장기 투자를 해갖고 5만 원이나 5만 5천 원까지는 그냥 끌고 가세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중간 시장을 갔다가 다시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 중인데요. 저희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으로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종목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요 오늘의 표적 종목이었죠. LG 디스플레이 지금 어떠한 흐름 가져가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매수가로는 16,430원 잡아주셨는데 계속해서 조금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16,440원 지나가고 있는데요. 시장의 흐름 잘 확인해 보시다가 최대한 저점 매수 진행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양시장의 수급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코스피 시장 안에서 개인 투자자 장 초반보다 조금 더 많은 매물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4,710억 원의 순매수세 보이고 있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각각 4,477억 원, 96억 원의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코스닥 상황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개인 투자자 홀로 담아냅니다. 2,177억 원의 매물을 담아내고 있고요. 이에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덜어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일부 종목들 강력하게 이끌어주면서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다소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시장의 흐름 지수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양시장 확인해 보시면 코스피 장 초반보다는 조금 더 이 하락폭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0.50% 하락하면서 2,563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나 약보합권에서 907선 지나가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파란불을 켜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문가님, 지금 시장의 흐름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뭐 시장 급락은 안 나올 거예요. 급락 그러니까 코스피가 막 2%, 3% 박살이 나고 코스닥도 뭐 3%, 4% 박살 나는 이런 현상은 안 나올 건데 왜냐하면 미국 시장, 유럽 시장 안 빠지니까 미선물, 유럽 선물도 크게 안 빠져요. 그냥 약보합입니다.
많이 빠지는 게 없어요. 마이너스 0.04. 이거는 오후장에서 미선물 플러스로 돌아설 수도 있고 이거는 빠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어쨌든 약보합 정도 수준이고 했기 때문에 미국 시장, 유럽 시장이 급락하겠다라는 제스처가 없으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크게 빠지지는 않을 건데 시장이 좀 비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포스코 그룹주들이 움직이니까. 그래서 지금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35조 8천억 정도. 그리고 나머지들도 뭐 5조짜리, 그다음 퓨처인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29조 7천억, 그러니까 30조 정도 되죠. 그러니까 시가총액 큰 애들이 뭐 이렇게 플러스가 나오고 있고, 근데 지금 얘기했던 애들은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0.12%밖에 안 올라가니까 뭐 지수를 크게 왜곡시키지는 않는데 그 밑에 있는 애들이 있죠. 시가총액 5조짜리랑 1조짜리랑 이런 애들이 18%, 22%, 뭐 10%대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그래서 쟤네들 때문에 지수가 약간 왜곡 현상이 좀 나오는 건 있는데 그렇다고 지수가 폭락할 분위기도 아니고 다른 종목들도 계속 폭락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도 그러니까 차트 모양만 보면 빠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내려오고 싶은데 못 내려오는 거죠. 유럽 시장하고 미국 시장이 안 빠지니까. 그래서 지금 일부러 계속 왜곡 현상을 주면서 이렇게 되면 오후장에 삼성전자를 땡겨 올려갖고 지수는 안 빠지고 다른 종목들은 재미없게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포스코 관련주들을 더 세게 땡겨가지고 지수를 왜곡시킨 다음에 지수는 안 빠지는데 다른 종목을 더 빼뜨릴 수가 있고 하여튼 그렇게 장난질을 할 것 같은 오후장도 좀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게 가는 게 계속 갈 수는 없고 키를 맞춰줘야 돼요. 키를 맞춰주면서 IT도 가고 제약주도 가고 뭐 건설주, 조선주, 뭐 은행주, 조선주, 뭐 증권주, 뭐 다른 업종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종목들이 좀 순환매가 나오는 현상으로 계속 전개가 될 것 같은데 근데 오늘은 좀 비정상적인 흐름으로 일단 오전장, 오후장 이어질 것 같은데 근데 오후장은 제가 뭐 공개 방송은 없지만 오후장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줄 얘기는 오후장에서 일단 지수는 급락은 없어요. 뭔가 새로운 테마가 강하게 움직이는 흐름이 나오면 그쪽을 한번 단타로 노려보세요. 이게 조만간에 뭐 IT가 됐든 뭔가 새로운 뭔 섹터가 됐든 뭐가 튀어나올 느낌은 있어요. 왜냐면 이게 이 시장이 이렇게 만들다 보면은 가는 것만 가는 게 아니고 뭔가의 테마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우들이 지금 나올 것 같은 분위기가 지금 있기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목들이 크게는 안 빠지니까. 그러니까 크게는 안 빠지고 종목들이 많이 눌렸으니까 뭔가 이슈로 뭐 예를 들어 뭐 대선주가 되든 뭐가 되든 갑자기 이슈가 돼갖고 갑자기 튀어오르면 갑자기 글로 몰리는 현상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지금 투기장 느낌이 있어서 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포스코 그룹주 에코프로 이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뭔가 움직이고 그러니까 밈이라 그러죠. 뭔가 밀어가지고 유행이 돼가지고 막 이걸로 확 하면은 종목들이 갑자기 막 급발작을 걸리면서 막 급등을 하는 어제 그 한전산업이라든지 어제 그 전력 테마주들처럼 갑자기 움직이는 흐름들이 조만간에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어제도 그래서 우주항공 테마주들도 아침에서는 별로 안 움직였어요. 근데 오후장 가니까 강해졌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오후장이 혹시나 그렇게 바뀌거나 뭐 내일도 마찬가지고요. 내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계속 시장이 이렇게 만들어지다가 갑자기 테마주들이 만들어지면서 밈 현상으로 유행 패턴들이 쫙 하고 땡겨 올릴 수도 있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분위기에 지금 있는 겁니다. 있는 건데 지금 종목들을 좀 왜곡 현상으로 좀 재미없게 좀 눌러놔서 그런데 뭐 조만간에 좀 풀리겠죠. 오늘은 그냥 이렇게 관망적인 분위기로 가시다가 뭔가 확 달아올라서 붙으면 그쪽을 제가 또 아침에 또 공개 방송을 또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자 어쨌든 시장은 좀 오후장에서도 조금 지루할 것 같다라는 느낌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차별화 장세를 보이면서 이렇게 소폭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큰 폭락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또 오후장에는 그리고 다가올 시장 안에서는 어떤 테마가 주도를 하게 될지 그 점이 좀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와 함께 시장의 흐름 잘 확인해 보시면서 이 안에서도 단단한 투자 전략 이어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카카오뱅크입니다. 카카오뱅크 매수가는 28,000
8,000원에 15%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네요. 참 언제 힘을 더 확 내줄지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최근에는 이 공매도 상위 종목에 좀 등극했다라는 이야기는 있습니다. 그 외에 또 특별한 이슈는 없는데요. 또 언제쯤이면 더 힘을 내서 이 매수가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28,000원이면은 28,000원이면은 자, 차트를 보게 되면은 28,000원이면은 그래도 양호하게 물린 거예요. 카카오뱅크 상장한 이후에서 여기 7만 원대, 8만 원대 물린 사람들도 꽤 많을걸요, 아마. 왜냐면 상장하고 나서 카카오라는 이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속았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간 어쨌든 그 지분들을 카카오뱅크뿐만 아니라 카카오게임즈, 그래서 카카오그룹주들을 그 임원들이 뭐 팔았다라는 그런 인식 때문에 일단은 욕을 먹은 적도 한번 있었고, 그리고 상장하고 나서 그때서부터 막 급락을 해서 많이 신뢰를 많이 잃었죠. 그래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도 이제 지겨워가지고 어느 정도 들어주면 아마 다 버릴걸요, 아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신뢰로 지금 잃은 상태에서 주가도 너무 안 가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쳐다도 안 봅니다. 그래도 시장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바닥에 있는 애들이 또 다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가는 빠지면은 다시 올라가고 올라가면 빠지는 게 이게 안 그랬던 종목이 없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그랬던 적이 있고요. 뭐 포스코도 그랬던 적이 있고 지금이야 잘 가죠. 포스코홀딩스 과거 차트 한번 봐보세요. 6년, 7년 동안 내리 빠졌던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모든 종목들이 다 그래요. 그럼 뭐 포스코 같은 경우도 지금이야 지금 다들 사자의 심장으로 열심히 지금 다들 따라붙고 있는 것 같지만 과거에서 이렇게 떨어질 때는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겠습니까? 맨날 떨어지니까 지금 카카오보다 더 욕 먹었겠죠. 카카오 불과 빠진 게 한 3년 되나요? 얘는 1, 2, 3, 4, 5, 6년 동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카카오보다 더 나쁜 놈이 됐던 거죠. 카카오는 불과 빠진 거 2년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포스코홀딩스는 카카오보다 3배 더 나쁜 놈이죠. 그랬던 종목인데 지금은 착한 종목으로, 그렇죠? 그런 것처럼 주식은 빠지면 올라가고 올라면 빠져요. 그래서 지금은 카카오가 좀 전에 얘기했었던 그런 이슈들이 최근에 있었기 때문에 나쁜 종목으로, 나쁜 기업으로 찍혔지만 나중에 또 올라가게 되면 또 최고의 종목으로 또 다들 또 극찬과 또, 그렇죠? 또 사자의 심장으로 또 붙을 게 뻔한데. 그래서 지금은 그렇다 치지만 나중에 되면은 다시 또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올라가고 저것도 올라가고 그러면 카카오페이도 가고 카카오뱅크도 가고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게 8만 원으로 간다 이거는 너무 오랜 얘기고 오래 시간이 지나야 될 얘기지만 3만 원까지 본다라 그러니까 수익이 나는 자리 28,000원이니까 3만 원까지 보는 거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냥 버티세요. 버티고 뭐 추가 매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어쨌든 갖고 있는 거 3만 원까지는 그래도 가져가도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HLB 37,300원에 한 15%, 20%그 정도 됩니다. 20% 정도 되고 37,300원. 300원이요. 네. 최근에 사셨어요? 예, 며칠 됐어요. 아, 며칠 되셨고. 아, 그래 좋다고 그래 샀더만은 계속 내려가네요. HLB 그룹주들이 최근에 좀 움직임이 좀 있었을 거예요. 아, 조금 올라갔더라고요. 최근에 HLB 한글로도 HLB 있었나? HL 사이언스 이걸 헷갈렸었나? 어쨌든 이거하고 좀 틀린데 어쨌든 HLB 생명과 이노션, HLB 프라틱스, 제약 관련주들이 그래도 최근에 거래량들이 듬성듬성 실리는 게 뭔가 움직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갖고 있어도 괜찮고요. 지금 제약주들이 포스코홀딩스에 밀려가지고 그러니까 포스코 그룹주에 밀려가지고 제약주들도 좀 조정받고 있는데 이렇게 여기가 지지가 되면은 다시 또 튀어 오를 겁니다. 그래서 튀어 오르면은 이제 4만 원을 이제 돌파를 하느냐의 싸움으로 가는데 수익 이상으로 들어올릴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뭐 차트도 위치도 괜찮고 31,000원이 안 깨지면 그렇게 크게 놀라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그냥 가져가셔도 되겠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지금 좀 하락을 하고 있어서 걱정이 되실 텐데 지금 차트도 위치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잘 보유하고 계시다가 31,000원이 깨지나 그 지점만 잘 확인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더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추가 상담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계속 이어서 다음 상담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KG케미칼입니다. 이 2차 전지 관련 중에서도 소재 부품 관련주인데요. 지금 이렇게 3거래일째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도 3% 가까운 상승폭을 그려내기도 했는데 지금 매수가가 48,050원에 20%로 지금 수익권역에 계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상승을 하니까 보유하셔도 되나 수익 실현을 하셔야 될까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자, KG케미칼 차트를 보니까 일단 돌파를 할 때 들어간 거는 아니고 어쨌든 강한 상태에서 들어간 건 맞아요. 분 차트로 돌려보면은 48,000원. 그러니까 일봉상으로 보면은 일단 많이 오르긴 했죠. 근데 강하게 오르는 이유는 지금 거래가 지금 실리면서 누군가가 지금 들어왔어요. 여기서부터 계속 땡겨 올리죠. 물론 여기서 싸게 3만 원대 샀으면 참 제일 좋았지 않았나 싶지만 뭐 지금 이렇게 올라간 상태에서도 일단 5만 원 라인이 안 깨지면 일단 여기가 5만 원 라인이니까 5만 원 라인이 깨지지 않으면 좀 더 보유하셔도 되고 좀 짧은 차익 실현 자리는 5만 2천 원짜리. 그래서 5만 2천 원 깨지면 절반을 파시고요. 안 깨지면 계속 갖고 가세요. 지금 시장이 이렇게 강하게 한번 튀어오르거나 이렇게 거래가 실리면 계속 올라가는 현상들이 있으니까 계속 올라가죠. 계속 올라가고 에코프로처럼 될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5만 2천 원이 깨지면은 절반 정도를 파시고 5만 원이 깨지면 그러면 이제 매수가 이하로 떨어지니까 그때는 많이 파는 게 낫겠죠. 그래서 5만 2천 원하고 5만 2천 원하고 5만 원이 안 깨지면 욕심을 내고 더 가져가셔도 됩니다. 근데 지금 갖고 있는 상태에서 좀 불안하다. 좀 시장이 조금 흔들리지 않을까, 이것도 빠지지 않을까, 좀 불안하다면 뭐 3분의 1이든 5분의 1이든 어쨌든 분할 매도를 하면서 가면 되는 거고 욕심이 생겨서 나는 저 버텨볼래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5만 2천 원이 안 깨지면 그대로 냅두세요. 그러면 계속 쭉쭉쭉쭉 올라가는 경우들이 요즘 장에서도 유행 패턴이니까 그래서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과 같은 시장 안에서는 상승하는 종목들이 더 상승하는 추세가 보여지니까요. 우선은 보유하셔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5만 2천 원 선, 5만 원 선을 잘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5만 2천 원 선으로 내려오게 된다 한다면 비중을 좀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언제든 불안하다 하시다면 상담 요청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이수페타시스 매수가는 1,697원에 2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네요. 이 전자제품 핵심 부품인 이 인쇄회로 기판 관련주인데요. 이렇게 좀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3% 넘게 하락을 해서 좀 불안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이수페타시스는 제가 작년에 10월 달인가 11월 달에 6천 원대인가 해서 추천했던 종목인데 그거를 50% 60% 올라간 상태에서 사셨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힘들죠. 자, 차트를 볼게요. 차트 보면은 제가 이거를 작년에 추천할 때는 이렇게 이중바닥이 찍힐 때 이쯤에서 아마 여기서 추천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차트가 안정적이었으니까 그래서 여기 바닥에서 추천했던 건데 지금 질문하신 분의 가격대는 여기예요, 여기. 자, 떠 있는 상태에서 공략을 할 때에서는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손절입니다. 이걸 손절을 못하면 작년에 하락장 걸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지금 상승장이니까 다시 조정받아서 다시 올라가면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날 수 있겠지만 하락장에 한번 걸리게 되면 원래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원래 자리가 어디예요? 여기 3,000원. 그러니까 1,600원에 사서 3,000원까지 마이너스 73% 깨졌어요. 하는 경우들이 왜 나오냐면 고점에 사가지고 손절을 안 했을 때에서 하락장에 걸리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지금 상승장이죠. 운이 좋은 거예요. 상승장이기 때문에 3,000원에서 만날 가능성보다는 상승장이니까 다시 올라가면서 구사일생으로 수익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뭐만 잘해주면 되냐면 떠 있는 종목은 공략하는 건 좋은데 손절만 잘해주면 돼요. 이걸 비싸게 샀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떨어질 때 난 본전 오면 안 팔아라는 생각 때문에 3,000원까지 가져갈 게 아니고 근데 이제 하락장으로 바뀌면 그때서는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된다고 얘기했겠지만 지금은 상승장이니까 여기 한 8,500원이나 여기 9,000원짜리 이 자리를 지지를 삼아서
다시 반등을 주지 않을까 해서 수익으로 다시 빠져나올 기회를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익으로 나오면 다시 한번 물어보시면 그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말말 정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 후에도 소통 원하시는 분들은 노란톡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